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막방이 다 되어가니 진수지도 채우리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진수지는 채두리가 입덧을 할 때에는 금방 임신이 아닌가 의아함을 가지고 검사를 권했지만 막상 자신이 입덧할 때에는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검사를 받아본 것이었는데요. 드라마상에 다양한 어머니 상이 그려지고 있는데 진수지는 또 어떤 엄마의 모습으로 자식을 키우게 될까요? 진수지는 엄마 최선영을 닮아 아이를 금쪽같이 생각하고 바르게 잘 키울 것 같은데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최선영과 자식을 이용해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장윤자 같은 어머니도 있지만 정말 황당했던 또 다른 엄마는 바로 아라엄마 효선이었습니다. 조연 중에서도 너무 조연이라 별 비중이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작가님은 효선이를 통하여 또 다른 어머니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이용하지도 않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2번이고 3번이고 버릴 수 있는 엄마. 더군다나 아라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나에게 혹이야. 내 행복을 가로막는 큰 혹이라고 말하고 떠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효선이라는 엄마를 통해 자식을 대하는 방법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과 취향이라는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작가님의 욕망이 효선이와 같은 일그러진 어머니의 모습도 연출하고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막 나가는 인물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진수지나 최선영이나 김마리 같이 정상적인 모성애를 가진 엄마를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마무리가 말끔하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라를 최선영과 강우창의 딸로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는 하지만 아라가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1년 동안이나 아라를 버리고 찾지 않은 엄마에 대해 원망 한 번 한 적 없이 기다렸다는 아라의 모습은 진수지가 최선영을 원망하며 27년간이나 산 것과 너무 대조적일 만큼 어린아이 모습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라를 보살로 만들고 싶은 큰 그림이 있었는지 연장의 후유증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네요. 아라같이 눈치코치 빠른 아이가 효선이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결국 효선이라는 엄마는 자식을 3번, 4번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란 것을 깨닫고 아라 자신도 최선영의 마당집에 남아 살기 위해 최선영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애써 씩씩한 척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강우창은 아라 엄마의 등장 때문에 결국 최선영과 아라를 지켜주기 위해 정식으로 최선영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또 탄생한 것입니다. 아이를 버리고 갔으면 부모는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 불행하게 살아야 하고 훗날 아이를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 참회하는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작가님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아라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태연하고 죄책감 따위는 없는 모습이 장윤자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라 엄마는 애초에 처음부터 아라를 다시는 찾지 않을 목적으로 마당집을 나갔고 새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다가 아라를 마저 정리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고 아라가 말귀 잘 알아듣는 아이란 것을 알기에 이런 대담한 행동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러 왔다는 말로 마치 남은 모성애가 티끌만큼이라도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한 번 버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엄마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수지가 임신을 하였으니 진나영이나 장윤자, 효선이와는 대비되는 진수지가 어떤 엄마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종영을 코앞에 두었으니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은 상상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수지는 집안에 복잡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선뜻 알리기를 주저하였는데요. 김마리는 오히려 이제야 정말 삶의 희망이 생긴 것 같다며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한현성도 무사히 퇴원을 하여 자신의 기억이 돌아온 것을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김마리는 이제 더 이상 한진태와 다정한 척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예정대로 한진태에 대한 응징을 하려는 마음은 먹지만 한진태를 그만 떠나보내라는 한현성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한진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벌을 주려는 자신의 마음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워서 한 집에서는 같이 숨쉬기도 싫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한진태를 떠나 보낼 수는 없는 김마리의 심정은 애증 그 자체였는데요.
김마리가 원하는 대로 한진태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수 있을지, 김마리 본인도 정말 그런 것을 원하는 건지 심리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현성은 기억이 다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은 내색하지 않고 비밀로 했었는데요. 자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보았던 다정한 부모님의 모습을 깨뜨리는 것이 싫었고, 한진태를 떠나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콩이가 태어난 후로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김마리를 편하게 해주려면 한진태를 집에서 내보내는 길을 택하여 김마리에게 기억이 다 돌아왔다고 알렸습니다. 연기해야 할 이유도 없어진 한진태는 결국 해들병원과 해들재단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려 했고, 한현성은 마지막까지 해들재단에만 집착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한현성은 콩이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느낀 그 심정처럼 한진태도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물질적인 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길 바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데 한현성과 한진태는 그런 면에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진태가 해들가를 떠나고 한현성이 콩이를 데려오고 거기다 진수지가 아이를 낳으면 1년 후에는 시끌벅적한 해들 집안이 될 텐데요. 한현성이 콩이를 진나영으로부터 데려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현성이 기억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된 김마리는 진나영의 상태에는 관심 없고 진나영으로부터 콩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는데, 진수지는 모유수유가 필요한 신생아를 엄마와 분리하는 것은 때가 이르다고 말하며 김마리의 의견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김마리는 모유수유를 포기하고서라도 콩이를 데려오겠다고 하자 한현성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진나영과의 이혼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수지는 진나영이 이미 이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콩이에 대한 마음은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진나영이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후 우울증이 시작된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콩이와 분리시킨다는 것은 더 불안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진나영은 극심한 산후 우울증 때문에 콩이를 안아주지도 않고 수유도 거부하고 자신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수지는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은 물론 진나영 스스로가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다 판단하여 당장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장수에게 진나영을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과연 진나영이 진수지에게 검사를 받고 치료에 응할까요? 지금 진나영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콩이를 데려갈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진수지도 자신을 치료해준다는 핑계를 대어 콩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수지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진나영의 산후 우울증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진나영에게는 불가피하게 불행한 결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125화에서 진수지와 채우리는 마당집 식구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 최선영은 강우창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진수지의 소식까지 더해지자 기쁨이 배로 늘어납니다. 강정수는 아라 엄마가 아라를 2번이나 버리고 가서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아라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여. 한번 태어나는 인생, 모질고도 못난 애미 밑에서 태어나 맘고생만 하고 효선이 이 망할 년을 어떻게 찾아내 몽둥이질을 할까. 속에서 천불이 나네. 하자 아라는 저 이제 괜찮아요. 우리 엄마 찾지도 말고 몽둥이질도 하지 마세요. 하자 강정수는 괜찮긴 뭐가 괜찮여. 강정순의 말에 강우창은 이제 아라 내 딸이에요. 내가 아라한테 아빠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자 강정수는 뭔 새삼스럽게 원래부터 선영이랑 네가 아라 엄마 아빠 하고 있었잖여. 하자 아라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엄마 아빠 말하는 거예요. 저 오늘부터 진짜 엄마 아빠 생겼어요. 아까부터. 아라의 말에 강정수는 아라의 말이 다 무엇이요? 그럼 아까까지는 진짜 아빠 엄마가 아니었는디 이제는 진짜 아라 엄마 아빠가 됐다는 것이요? 뭐시여 우창이 너 설마 선영이언티 청혼한겨? 강정순의 질문에 강우창은 쑥스러워하고 최선영은 괜히 강정순에게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짓는데 아라는 맞아요. 아빠가 엄마랑 나한테 꽃도 주고 반지도 주고 그랬어요. 하자 강정수는 그것이 참말이요? 아유네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우리 우창이 이놈
호레비로 영영 방구석만 긁다가 늙어주는 건 아닌가.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질 뻔했는데 이제야 100년 묵은 체증이 싹 다 내려갈 모양이네. 근디 아라 꺼정 세트로다가 청혼한 것이요. 하자 강우창은 이제부터 아라 아빠는 나예요. 내가 아라 평생 데리고 살고 지켜줄 거예요. 하자 최선영은 아직 결정난 거 아니에요. 생각 중이에요. 하자 강정수는 선영아, 생각을 그만큼 하고도 또 허냐.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놈의 생각하다가 날새겠네. 채우리는 삼촌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드디어 용기를 내셨네요. 수지와 저는 무조건 이 청혼 응원합니다. 그럼 삼촌은 정말 제 아버지가 되고 아라도 진짜 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인데요. 사실 수지가 아이를 가졌어요. 하자 최선영은 정말이야? 혹시나 했는데 정말이었구나. 정말 축하해. 하자 진수지는 오히려 저희들이 축하드려야죠. 프로포즈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삼촌도 고마워요. 진수지도 최선영을 따로 불러 엄마는 어때? 삼촌 프로포즈. 삼촌이 예전부터 엄마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마음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 거기다가 아라가 혼자 남겨지니까 용기를 내신 것 같은데 엄마 이제 우리 걱정은 말고 엄마 인생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엄마가 정말 삼촌에게 마음이 있다면 말이야. 하자 최선영은 내가 무슨 내 인생을 살아. 그런데 효선이가 아라를 두고 또 떠나버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야. 솔직히 아라와 살면서 아라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삼촌이랑 내가 아라 엄마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 나도 해봤거든. 아라가 우리한테 엄마 아빠라 부르고 사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 아라에게 효선이가 못해준 거에 배로 더 잘해주고 싶긴 해. 최선영의 말에 진수지는 그럼 삼촌 프로포즈 받아들여. 삼촌도 아라한테 똑같은 마음일 거고 그게 아라 때문만은 아니고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러신 걸 거야. 나도 삼촌같이 믿음직한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맘고생 많이 하고 살았잖아.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삼촌이랑 아라랑 새 가족이 돼서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최선영은 진수지의 말에 힘을 얻고 강우창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한편 진장수는 진나영에게 병원에 가자고 부탁하는데요. 나영아, 내가 수지한테 들어보니까 너 산후 우울증이래.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아기 수유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마음이 힘든 건 알겠는데 일단 몸이 버텨야 마음도 버티지. 일단 뭐라도 먹고 나랑 병원부터 가자. 수지가 너 검사해야 한다고 했어. 하자 진나영은 내가 왜 병원에 가요? 나 안 가요. 멀쩡하다고요. 아버지 왜 자꾸 그런 말 하세요? 나를 환자 취급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우리 콩이와 날 떨어뜨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진장수는 나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콩이를 안 돌보니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 넌 엄마잖아. 이제 막 태어난 네 아기를 네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하니? 너 콩이 지키고 싶다며. 그럼 콩이를 안아주고 먹이고 해야 네가 엄마로서 권리 찾을 수 있는 거야. 한서방이 이혼하자고 해도 네가 엄마 노릇만 제대로 하면 콩이는 안 뺏겨. 그런데 네가 이러고 있으면 결국 너 친권마저 다 뺏겨. 그러니 병원부터 가서 치료받고 순리대로 하자 나영아. 진나영은 나 우리 콩이 절대 안 줘요. 콩이는 아무 데도 못 보내요. 내가 병원 갔다 오는 사이 콩이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하자 진장수는 아니야. 콩이는 네 엄마가 잘 돌보고 있으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자 진나영은 난 콩이와 한순간도 안 떨어질 거예요. 우리 콩이 지켜야 해요. 난 콩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진장수는 그럼 나랑 네 엄마랑 콩이랑 셋이서 병원에 다녀오는 건 어떻겠니? 진장수의 설득으로 진나영은 겨우 해들병원에 가는데 진수지는 진나영이 병원에 온 김에 한현성이 하기도 보고 진나영을 멀리서나마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한현성에게 미리 말을 해둡니다. 진수지는 자신도 아기를 가지고 보니 진나영, 한현성 두 사람이 콩이를 매개로 다시 화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진 것이었는데요. 진나영은 병원에 와서도 콩이를 숨겨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하여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콩이를 아무에게도 안 보이게 이불로 둘둘 말아놓는가 하면 침대 밑에 숨겨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안에 혼자 남겨두기도 합니다. 진나영의 이상행동은 간호사들에 의해 즉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분개를 하고 맙니다. 진수진은 한현성에게 진나영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전했고 한현성은 그 사람 문제 있는 것 같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착인지 방치인지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아이 엄마로서 할 수 없는 행동만 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마무리 짓고 아이를 데려와야겠어. 이러다가는 콩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한현성의 말에 진수진은 지금 나영이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때일수록 현성 씨의 도움이 절실해요. 무작정 나영이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나영이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게 배려해줘야 해요. 세상의 모든 아이는 엄마의 사랑이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해요. 한현성은 내가 얼만큼 배려를 해야 해요? 나는 나영 씨가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아지기는커녕 집착만 더 강해지고 있어요. 난 솔직히 나영 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소중한 건 콩이뿐이에요. 하자 진수진은 그런 말이 어딨어요? 콩이에게 부모는 현성 씨와 나영이 두 사람이에요. 콩이에게는 두 사람 모두 너무 소중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요. 진수지의 말에 한현성은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에게 콩이를 맡겨둘 순 없어요. 하는데 김마리가 대화를 듣고 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 방금 무슨 말을 한 거니? 현성이 처가 정상이 아니라니? 큰애야 네가 말해봐. 진수지는 어머니, 그게 사실은 동서가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수유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주변에서 잘 케어해주면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머님도 동서를 위로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하자 김마리는 그 애는 어떻게 된 게 이제는 아이한테도 피해를 준다니. 아기를 정성스럽게 보듬어 안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애에게 내가 또 거짓 연기라도 하라는 말이니? 내가 말했잖니. 그런 애에게 아이를 한시라도 맞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현성아, 더 지체할 거 없다. 당장 오늘이라도 이혼 서류 접수하고 안 되면 바로 소송 들어가. 어차피 그 애는 지금 변호사 부릴 형편도 안 되니 아이는 금방 데려올 수 있을 거다. 한시가 시급해. 이러다 우리 손주 위험해지겠어. 아니다. 내가 직접 데리러 가야겠다. 지금 그 애 어딨니? 아직 병원에 있는 거니? 진수지는 내 동서가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며칠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경과를 두고 보려고요. 나영이 어머니 아버님도 지금 개업하셔서 나영이를 계속 돌봐주기는 힘드시거든요. 제가 나영이 치료를 도맡을 생각이에요. 하자 김마리는 너는 속도 좋다. 너랑 솔직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매인데 아버지 때문에 그 애를 그렇게도 챙기는 거니? 하자 진수지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늘 같이 지냈기 때문에 친자매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그냥 저와 같은 산모로 생각하고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다룬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김마리는 진나영의 병실을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 진나영은 콩이를 이불에 둘둘 말아 병실 한 구석에 방치한 채로 두었고 어디론가 전화하기에 바쁩니다. 김마리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데요. 김마리가 막 병실로 들어가려 하자 진나영이 휴대폰을 노려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현성 씨한테 일러 바치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놔. 너 강등됐다고 나한테 화풀이 한 거 내가 꼭 되갚아 줄 거야. 내가 다시 애들가에 들어가면 너 따위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내가 왜 이 생쇼까지 해가면서 고생해야 해. 너 때문에 나도 우리 콩이도 지금 죽을 맛이야 알아. 제발 남의 집 일에 간섭 그만 좀 해.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현성 씨한테 녹취 넘기고 얼마를 받았어? 그래봐야 네 성격에 얼마나 버티겠어? 이봐 최 PD. 잘 들어. 난 절대 안 무너져. 내가 어떻게 다시 애들가에 들어가는지 두 눈 똑똑히 쳐다보라고. 애들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널 박살내줄 테니까. 진나영은 한현성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 계기를 안겨준 최 PD에게 화풀이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요. 전화를 끊은 뒤 콩이를 노려보더니 콩아,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엄마랑 힘 합치면 우리 다시 해들가 들어갈 수 있어. 그때까지 배고파도 참아 알았지? 엄마는 나가서 뭐 좀 사 먹고 와야겠다. 병원 밥은 너무 싱거워 못 먹겠어. 하며 실실 웃는데 이 모습을 본 김마리는 경악을 하고 다리가 얼어붙어 걸음조차 내딛기 힘이 드는데요. 진나영은 콩이와 함께 해들가로 들어가는 방법이 콩이가 없으면 못 사는 불안 증세를 보여야만 자신과 콩이를 갈라놓지 않고 한현성이 둘 다 데려가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거짓 우울증 환자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늘 들통이 나기 때문에 김마리의 눈에 진나영의 연기가 들겼고 김마리는 긴급하게 경찰을 불러 진나영을 체포하여 콩이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냅니다. 소식을 들은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 콩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고 진나영이 거짓 산후 우울증 환자 행세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진장수는 진나영을 파양해버립니다. 콩이를 잃은 진나영은 파양까지 당하고 거리로 내쫓기자 추운 겨울에 오갈 때도 없어진 몸이 되어 거리를 떠돌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